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1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우리 지수가 현재 상승 중에 있죠. 상승 중에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시장의 대장주격인 대장주라기보다는 시가총액이 커서 지수의 어떤 대표성이 있는 삼성전자라든지 셀트리온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지수가 최근에 상승한 것은 누구의 어떤 조금 힘이 있었을까 보면 당연 외국인의 수급의 요인들이 가장 큰데요.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지수를 외국인들이 끌어올려서 지수가 상승하면 글로벌 시황이 어떤 이야기가 나오든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 확률이 높고요. 만약에 글로벌 증시가 뭐 별 내용도 없는데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도를 해버려서 우리 지수가 같이 빠지면 또 그러한 걸맞는 뉴스가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같이 시장에서 어떤 바닥을 잡아주는 바닥권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어떠한 형태의 위치에서는 뉴스보다는 수급에 좀 초점을 둬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월 초였는지 연말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외국인들의 현물 수급을 좀 주의해서 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렸었잖아요. 외국인들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한 어떤 무언가가 나오려면 선물보다는 현물에서의 어떤 수급이 좀 더 중요하거든요. 다행히도 오늘까지도 외국인들은 6거래일째 매수를 좀 이어주고 있다는 것은 매우 좀 좋아 보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한번 과거부터 좀 볼게요. 과거부터 보면 일단은 초록색인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이제 연말로 들어서면서 이렇게 꺾이는 모습이 확실히 좀 나왔고요. 요 언저리부터 해가지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자리를 좀 잡는 모습이었고, 기관 투자자 역시도 조금 상승 쪽으로 방향을 좀 트는 모습은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때 바닥을 찍고 우리 지수는 바닥을 찍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에 신저가를 찍고 지금 올라오는 이 과정인데, 요 언저리부터 시장에서는 종목들이 조금 완만해지는, 그러니까 하락 추세가 꼭 더 이상 하락으로 가지 않고 좀 자리를 잡는 듯한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것을 연초로 한번 돌려서 봐볼게요. 왜 연초가 좀 중요하냐면, 이건 지금 과거 1년 전 거부터 봤지만 올해 1월부터 오늘 16일까지 오늘 현재까지의 수급의 패턴을 보면 장 시작 해가 딱 바뀌고 나서부터 외국인들은 일단 매수를 유지하고 있고, 지수 역시도 그에 걸맞게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일단 매도세가 좀 더 강하고요. 기관 투자자는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는 어떤 수급의 방향성을 찾을 수 없는 기관 투자자는 그런 모습이고, 외국인은 매수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은 매도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확실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와 우리 지수가 상당히 근접하구나, 그 상관계가 있구나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을 조금 더 한번 과거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해보면 이런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이 그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제 이거를 이제 과거부터 한번 보는 겁니다. 어, 올해 들어가지고 이거 한번 다시 보면 올해 들어가서 지금 외국인이 1조 1,300억 원 정도를 순 매수를 한 것이죠. 그렇죠? 그거에 반해 개인 투자자들은 1조 가까이를 매도한 것이고 외국인 기관 투자자는 한 2천억 정도를 매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확실히 수급의 주체는 우리 지수의 주체는 외국인 투자자구나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고 과거에 외국인들이 어떠한 패턴을 보였는지를 좀 확인해 보면 2010년도 그 언저리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 중간에 어떠한 등락들이 뭐 있었지만 결국에는 저점과 고점이 계속 높아지면서 외국인의 매수는 계속 좀 오르는 추세가 충분히 좀 보였었거든요. 그리고 뭐 샀다 팔았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 방향성은 좀 확실했던 것 같아요. 방향성은 외국인들의 매수의 방향성은 그래도 굵직굵직하게 좀 왔던 느낌이에요. 최근 2년은 이렇게 됐었고 최근 1년은 쭉 빠지는 이런 1년은 아니죠. 작년 7월부터이니까요. 쭉 빠지는 모습인데 여기서 이제 좀 특이한 점은 뭐냐면 2010 과거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를 땅 시작했던 때가 언제냐면 2017년 7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9조 원 정도를 순매도한 것이죠. 9조 원. 9조 원 정도를 순매도했는데요. 지금 그 매도 양이 매도를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아주 강한 만큼 매도를 했을 때도 결국엔 과거에도 보면 이 언저리 비슷한 자리에서 지금 요 언저리까지 왔는데요. 이 언저리 오기 전에 살짝 들리는 모습이긴 한데 근처까지는 매도를 했지만 그 이후부터는 매도를 하지 않는 이런 좀 모습들이 좀 나와서 과거의 어떤 이런 통계와 이번에도 좀 맞을 수 있으려나라는 어떤 기대감은 확실히 좀 있고요. 그리고 이게 또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보면 월 초와 월 말이 있잖아요. 근데 보통 월 초에는 그 월 말보다 빠르고 일단 그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보통. 그래서 지표에 대한 어떤 평가가 이루어진 이후에 뭔가 매수하고 뭐 이런 느낌이 아니고 지금은 일단 먼저 사고 보는 정도의 어떤 심리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한국이 19년도 1월로 접어들면서 월 초에 초가 있고 말이 있으면 월 초에 일단 매수하고 보자라는 이런 좀 심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지표들이 좋게 나왔는지 안 좋게 나왔는지에 대한 확인하기 이전에 움직인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자신감의 표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긴 합니다. 근데 과거의 시장에서 보면 뭐라고 할까요? 월 그러니까 월 초와 월 말에서의 수급을 보면 월 초보다 월 말에 그러니까 월 초의 수급이 약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약할 때는 시장이 안 좋았던 이런 시그널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월 초와 월 말에 어떠한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외국인의 어떤 매니저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월 초에 일단은 매도하고 보는 혹은 물량을 더 늘리지 않고 본다라는 건 그달을 좋지 않게 보는 경향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월 초에 물량이 적을 때 그러니까 이러한 시장들 이러한 달수가 늘면 급락이 나왔던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오히려 반대로 반대 혹은 정상적인 상승장일 때는 월 초가 수급이 좋아요. 월 말보다. 그러니까
나중에 나올 어떤 지표 확인할 것도 없이 지금은 가는 시장이야 라는 어떤 자신감의 표현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이 딱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의 어떤 수급이 그랬어요. 지금 이게 보면 과거에도 그죠? 이렇게 급락이 나왔던 자리들도 다 그러한 패턴들이 겹쳐 있었던 자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수급의 모습은 월 초에 지금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자면 확실히 월 초가 강하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나올 어떠한 실적에 대한 것들도 나오기 전이고, 다른 뭐 어떤 경제 지표들도 나오기 전이고,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그 어떤 글로벌 그 미국과 중국의 어떤 협상이 말에 있고 FOMC도 있고, 그래서 아직 남은 게 많은데 왜 이렇게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지라는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것을 이제 통계적으로 내보니 월 초와 월 말의 수급으로 시장을 봤을 때 월 초에 수급이 좋을 때가 상승장일 때가 많았고, 월 초에 수급이 안 좋을 때가 시장이 약했고, 그런 달수가 많아지면 급락이 나오는 달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을 일단은 한번 잠시만요. 외국인들의 그 수급을 일단은 제가 한번 차트로 한번 봐볼게요. 레버리지로 한번 봐보면, 아이고, 레버리지로 봐보면 제가 예전에 좀 그런 말씀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긴 한데요. 너무 크네요. 한 이 정도만 놓고 보면 이게 수급의 그 주가의 그 등락과 상관없이 요 언저리가 외국인들의 수급의 고점이었었거든요. 이때부터 외국인들 계속 팔았습니다. 팔고 최근 들어와서 1조를 매수한 거고 9조 원 매도하고 1조 원을 매수한 것인데, 그리고 저희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중에 요때는 거품이었었다라는 느낌, 정상적인 수급의 논리로 보면 여기가 고점이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주가는 여기에서 눌림의 마지막 분출을 한번 하고 그 다음부터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가야 되지 말아야 할 어떤 높이에서, 그러니까 여기장은 외국인이 빠진 개인과 기관에 의한 매수였었고, 특히 마지막 개인 투자자의 물량이 엄청 많이 들어왔을 장소입니다. 보통 그 장소가 시장의 고점이었던 부분이 많고, 요 당시 때 저희도 이야기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아주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저희 회사의 전화기에 불이 날 정도로 회사에 전화가 많았었고, 대기하면서까지 가입을 했었던 회원들이 많았었어요. 요 당시 때. 그러니까 시장의 고점일 때 저희 회사의 매출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게 좀 아이러니한 부분인 것이죠. 사실 이럴 때는 들어오면 안 되는 자리이겠죠. 그리고 차라리 지금같이 바닥에서 시장에서 무언가 주식을 해보겠다라고 들어와야 되는데, 오히려 시장의 고점에서 무언가를 해보겠다라고 들어온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당시 때는. 그렇죠? 좀 씁쓸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수급의 어떠한 모습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어떤 모습이다라는 것이고, 그런 긍정적인 모습들이 어떤 지표를 확인하고 매매하는 것이 아닌 어떤 심리적인 부분이 상당히 크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뉴스를 통해서 예측하거나 이른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좀 뉴스를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지수를 한번 보면, 오늘 분명히 저희가 예전에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2100포인트를 통하고 올라왔고, 거래량 역시 좀 매우 좋았던 모습이죠. 강한 모습인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애매한 부분 하나는 뭐냐면, 이게 뭐라고 할까요? 그 레버리지로 한번 보면, 레버리지로 봤을 때 거래량이 줄어들었거든요.
레버리지로 보면 그래요. 거래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 상승은, 그러니까 요 3일 전 여기 이렇게 화살표 표시해놨던 요 3일 전의 하락은 심리가 꺾이지 않았던 하락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를 이렇게 확대해 보면은 요 날은 분명 하락은 했지만 심리가 꺾이진 않았던 하락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냥 무시해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오늘의 상승은 심리가 좀 꺾이면서 올라가는 상승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상승은 상승이지만 일단은 심리가 좀 약간의 꺾인 듯한 모습은 있다. 그러니까 자신감으로 오늘 들어온 건 같진 않아요. 오늘의 매수 자리가 확실한 자신감으로 표현되어진 것 같진 않아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렇게 좀 이렇게 놓고 보면 이런 자리들이 있잖아요. 뭐 앞선 이런 매물들도 존재할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S&P 500에서 보면 S&P 500이 현재 어제 종가가 2610이었잖아요. 2610포인트였는데 시장에서 가장 S&P 500의 채널이라고 보는 것이 2400과 2600포인트의 이 안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할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근데 2600포인트를 어제 종가로 살짝 넘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조금 이제 눈치 보는 어떤 무언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도 분명히 상승을 했고, 외국인도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고, 기관과 개인은 팔아줬고, 시장은 결국 상승을 했는데, 이 강한 시장, 이렇게 지금 강하게 올라온 이 부분이 한 번 더 이만큼까지 쉬지 않고 가리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조정 혹은 횡보, 무언가에 좀 숨 돌리는 어떤 뭐 손바뀜들, 이런 부분들이 저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천천히 매수를 해보시는 것을 좀 권해드립니다. 권해드리고, 만약에 여기 우리 시장이 저점을 찍지 않았다면 매우 기쁜 모습이 되었을 것이고, 요 자리, 이것을 포인트로 한번 체크해 보면 요 언저리가 한 2130 정도 되는 요 자리를 넘어서면 이제 완전히 마음 안심하고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의 자리는 S&P 500도 그렇고 다우 나스닥 다 그렇고요. 첫 번째 베어 랠리입니다. 하락 추세에서 나오는 상승을 베어 랠리라고 하잖아요.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상승 추세로 돌아가려면 한 번은 눌리고 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고점을 돌파할 때 진짜 매수세, 강력한 매수세들이 좀 들어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구간 정도 때가 아마 미국과 중국의 어떤 고위급 회담이 좀 끝난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고요. 그렇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최근 시장은 요 모습, 요 장세에서는 실적으로 오르는 종목보다는 개별적인 이슈, 그러니까 테마주, 뭐 최근에 뭐 핑크퐁이나 뭐 어떤 건설주들 빼고, 이런 것들 빼고는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많이 오르고 있어요. 실적이 좋고 뭐 이런 거를 떠나서 많이 빠졌던 IT 쪽과 시가총액 상위주, 최근에는 LG화학도 많이 오르고 있고 자리를 잡고 있고, 그렇죠.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좀 움직이는 모습인데, 실적으로 지금은, 그러니까 실적, 어떤 경제 지표로 지금의 지수 상승을 설명하기는 좀 부적절한 이런 모습입니다. 단지 외국인의 수급과 어떤 그런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 반등을 그냥 따라가는 차원인 것이지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자리입니다. 지금은. 다만 과거에 외국인들의 수급의 저점의 위치에 와 있기 때문에 현재 뭐 상승할 개연성도 있다라는 생각도 하고, 그리고 뭐 우리 지수가 PER 8배, 8점 몇 배까지 왔던 적이 거의 손가락 안에 꼽는데
최근에 그러한 장세까지도 왔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의한 어떤 반등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리고 오늘 저희 회사에서 요 부분 이 부분을 올려드렸거든요. 여기에서 오늘 설명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요거 요게 이제 경기 흐름 파악하는 방법에서 1, 2, 3 해가지고 영상 3개를 올려드렸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거의 마지막 세 번째 거에는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저희 회원분들 중에는 보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오래 하시고 잘 하시는 분은 전혀 볼 필요 없고요. 나는 주식을 처음이야 라고 하는 분들은 꼭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좀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할 것이 일단은 이거를 얘기하고 마무리 할게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랑 셀트리온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일단은 지금 장세는 그냥 오로지 외국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만들어진 반등으로 아직은 성격을 규정하고 싶고요. 다만 우리 시장이 강력한 반등을 보이지만 이것이 어디까지 갈지는 아직 잘 알기 힘들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측하려고 하면 흔히 시장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예측을 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일목균형표의 이 윗 정도를 까지도 올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혹은 여기서 공백이 지었던 이 갭자리를 메꾸는 거 아니야라고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혹은 앞에 매물대들이 많았던 이 자리 2300포인트 정도까지를 대략적인 금액으로 목표가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요. 사실 지수는 그렇게 목표가를 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지수 안에 수많은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탁 이렇게 한다는 건 좀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하는 방법은 목표가를 두진 않고요. 그날 매일매일의 거래량과 주가의 모습을 보면서 분산을 세워가는 과정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서의 분산은 한 번 나온 거죠. 잠시만요. 우리 시장의 분산이 지금까지는 그쵸? 바닥에서 보면 요날 안 보이죠 잘? 요날 한 번 나왔는데 이날 역시 자신감이 꺾이지 않았던 이러한 하락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다만 이런 분산들이 한 5, 6차례 정도부터 쌓이기 시작하면 그때는 내 종목에 대한 고민, 그러니까 뭐 이익 실현이라든지 무언가를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보유한 종목들 중에 지수의 방향과 좀 맞게 간다라고 한다면, 지수의 분산이 많아져서 지수가 약세장으로 다시 돌아갈 환경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약간의 조정도 좀 버텨볼 만하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이렇게 하고, 지금 보면 다우나 S&P 500은 분산이 한 3차례 정도 나왔습니다. 한국보다는 좀 더 많이 나온 모습이고,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이 좀 더 강한 모습이긴 한 것 같아요. 뭔가 약간 그런 분산으로 봤을 때, 분산과 어떤 매수와 매도세로 봤을 땐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리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종목을 이렇게 보면 일단은 저희가 삼성전자를 이야기는 뭐 좀 대략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 저희는 저희가 삼성전자를 38,000원 정도 대에서 요 언저리에서 매수를 요 언저리 자리였던 것 같아요. 요 언저리에서 매수를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걸 좀 심플하게 볼게요. 삼성전자를 매수해보자 라고 했던 이유가 했을 때 그 가격치는 저희는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언저리부터 한 35,000원 정도까지는 하락도 가능하고, 다만 이 언저리 자리부터는 더 이렇게 하방에 어떤 좀 탄탄함이 좀 있는 자리이니 매수를 해보자. 다만 한 38,000원 정도부터 35,000원 정도까지의 어떤 밴드를 설정해서 매수를 하고 빠질 때마다 추가 매수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12월 말에 삼성전자를 첫 매수를 하긴 했는데요. 운이 좋게도 지금 반등을 하고는 있는데, 이것이 어디까지 갈지에 대한 것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떻게 알겠냐면, 저희가 일단 목표로 생각했던 부분은 어느 자리냐면, 잠시만요. 조금 작게 해서 보면 일단 단기적인 목표는 42,000원 정도대에 조금 어떠한 단기적인 어떠한 걸림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한 4만 5 그거를 잘 극복한다면 45,000원까지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언저리 정도 갔을 때 지수를 같이 볼 것이고, 지수의 분산이 많이 쌓인다면 그 언저리 때 1차적인 어떤 이익 실현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를 생각했었죠. 저희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요 언저리 때 저희가 마지막으로 매도의 이야기를 하고서 한 1년 정도로 보지 않았다가 거의 막판에 매수를 했었는데요. 이때 첫 매수는 이때였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어디까지 갈지는 사실 알 수 없는데요. 일단은 4만 한 5천원 언저리까지만 가줬으면 이라는 짧은 생각은 일단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풍파가 있겠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는 삼성전자는 이 전고점을 저는 꼭 넘어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길게 본다면. 근데 그렇게 본다고 해서 무작정 버티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큰 회사는 지수와 꼭 같이 보면서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이렇게 좀 좋은 생각으로 말씀드렸던 거고, 삼성전자는. 그리고 셀트리온은 저희가 어제 그 유튜브에는 올리진 않았지만 저희 회원들에게만 이제 하는 그 카페에 올리는 방송에서는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 이 두 종목은 매우 보수적으로 보자. 이번 연도 뭐 특히 상반기는, 왜냐면 실적이 좋게 나올 리가 없거든요. 매우 조심스럽게 보자라는 이야기를 좀 했고, 저희가 생각했을 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삼성전자처럼 마찬가지예요. 한 15만 원까지 내려온다면 매수도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셀트리온은. 근데 그것이 아니라면 지금 매매할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을 해요. 뭐 어제 그 저희가 카페에다가는 좀 이야기를 드렸긴 했지만, 수급적인 측면도 좋을 게 없고, 그리고 이 회사의 환경도 좋을 게 없어요. 영업이익률이 거의 반토막 나 있는 상황이 예측되는데,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수급적인 측면이 가장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테마색의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굳이 들어갈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이 20만 원이지만 앞으로 한 5만 원 정도가 더 빠지면 그때는 어떤 가격적인 면에서 조금 매력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굳이 매수하고 싶지는 않은 종목입니다. 다만 여러 가지 어떤 악재들, 그리고 수급적인 것들이, 불안정함들이 좀 해소되는 구간이 상반기는 지나야지 좀 윤곽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정도 때는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돈을 그래도 잘 버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돈을 많이 벌다가 그 많이 벌던 게 조금 주춤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환경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긴 어, 하지만 그럼에도 일단 돈을 잘 버는 회사이니까 관심 종목이라고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렇게 한번 거래량을 강하게 터트리면서 고점을 확 찍었던 거는 꽤 오랫동안 고생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종목도 그렇고 저희가 예전에 카페에다가 하락이 조금 진행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어, 드렸던 적이 있었죠. 뭐 SK 하이닉스는 이 언저리쯤인가요? 이야기했던 것 같기도 한데 하락이 가속화가 좀 붙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었었고 상당히 그 이후로 좀 무섭게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 최근에 다시 좀 반등하는 모습이긴 한데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회사들이 지금은 뭐 실적 때문에 반등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추세적으로 상승 추세를 다시 그릴 것이다라고 단언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냥 수급에 의한 어떤 모습으로만 이 주가를 좀 파악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라젠 같은 종목도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믿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신라젠으로 인생을 바꾸자라든지 무언가. 근데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거래량을 대량으로 확 분출하면서 이 고점을 형성을 한 종목들은 저는 더 빠지면 빠졌지 앞으로 상승할 힘이 있을까라는 생각까지도 들어요. 거래량도 계속 이렇게 좀 마르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올해 말에 돼서야 무언가가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 기간이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너무 많이 남았고 지금 셀트리온 대장주들이 휘청일 수 있다면 제약바이오는 조금 눈치를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지수가 오르면 코스피의 지수가 오르면 반도체 뭐 IT가 갈 것이고 코스닥은 제약바이오도 가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어떤 공식처럼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요. 공식은 없습니다. 공식은 없고 그때그때 좀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를 채워주는 다른 종목이 나오면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IT가 뭐 10년, 20년 계속 얘네들이 대장일 리는 없잖아요. 과거에 차화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일단은 너무 한 종목을 믿어버리면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셀트리온이나 신라젠 뭐 이렇게 회사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수급적으로 지금 많이 꼬여 있는 과거에 너무 많은 힘을 썼던 이런 종목들은 확실히 안전하게 무언가가 다 확인되고 들어가도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신라젠 역시도 지금 너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삼성 관련한 이야기가 기간이 그 안에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몰라요.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같이 아직 안 좋은 이야기들이 나올 것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두 종목은 좀 보수적으로 보고 삼성전자도 장기적으로 보면 아주 훌륭한 종목이겠지만 일단은 우리 지수와 연동해서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이라든지 뭐 이런 포지션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수는 과거로 보면 그래도 꽤 많이 하락한 부분이 있죠. 이 꽤 많이 하락한 부분이 채워지려면 정직하게 계속 가진 않을 겁니다. 분명히 시련을 줄 것이고 굴곡도 있을 것인데요. 특히 지금 우리 시장과 미국 시장은 이 베어넬리에서 첫 상승이기 때문에 이번에 나올 만약에 조정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조정이 나왔을 때는 반드시 물량을 조금 조율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다시 갈 때 그 물량을 다시 들어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조정이 아니라 하락으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고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지금 첫 번째 베어 랠리에서 좀 조심스럽게 트레이딩은 하지만 물량을 너무 많이 실을 필요는 없고 한 번의 조정 이후에 나올 그 다음 상승 재상승이 나온다면 그때는 물량을 저는 한 70% 이상 실어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의 현재 주식 비중은 50% 정도이긴 합니다. 예,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예, 궁금하신 거는 그 회원분들이 회사에 전화하시면 궁금하신 내용은 자세하게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